잠시도 떨어지지 않으려는 우리 아이는 애착 형성이 잘못된 걸까요? 어린이집에 갈 때마다 여전히 우는 우리 아기는 분리불안인가요? 네, 안녕하세요. 이민주 육아상담소 이민주입니다. 육아를 하면서 아이와 애착 형성만 잘 형성되어도 육아의 반은 성공했다 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만큼 양육자와 아이의 애착 형성은 모든 발달의 뿌리, 기초, 기본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러면 덜컥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미 아이와의 애착 형성이 잘못 형성된 것 같은데 우리 아이는 불안정 애착이 형성된 것 같은데 분리불안을 너무 심하게 보이고 있는데 어떡하나요? 고민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안정애착 형성 방법과 분리불안, 내 아이의 애착 유형 총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착 형성과 분리불안은 무엇인가요? 애착 형성은 아기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주 양육자에게 갖는 신뢰감, 정서적 유대감입니다. 애착 형성의 시기는 6개월에서 24개월이라고 하지만 아기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3개월에서 36개월까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시기 동안에는 주 양육자와 안정적인 애착이 형성되어야 합니다. 평균적으로는 18개월쯤 되면 이제 낯가림과 분리불안이 절정을 찍고 24개월쯤 넘어가면서 점차 사라지게 되는데요. 이는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한국 나이로 3살에서 4살까지는 지속될 수 있어요. 그렇다면 분리불안은 무엇일까요? 분리불안은 애착 형성이 된 주 양육자와 떨어질 때 울음, 공포, 불안 등의 반응을 보이는 것을 말하는데요. 보통 아이가 분리불안 증상을 보일 때 우리 부모님들께서 내가 우리 아이에게 애착 형성을 잘 못해주고 있는 건가? 라는 고민을 하시고 댓글을 많이 남겨주시더라고요. 분리불안이 무조건 불안정 애착이 되어서는 아닙니다. 아이의 시기에 따라서 분리불안을 보이는 것이 애착 형성이 잘 되어가고 있는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모습이기 때문인데요. 분리불안을 자연스러운 모습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는 시기도 마찬가지로 애착 형성이 이루어지는 3개월에서 36개월까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아이가 태어나서 생후 6개월 이후가 되면 이제 주 양육자와 양육자가 아닌 사람을 구분하기 시작하는데요. 또 신체 발달이 이루어짐에 따라 자기 표현을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생후 8개월이 지나가면 그때는 이제 정말 엄마 껌딱지, 할머니 껌딱지가 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이 시기쯤 되면 이제 엄마가 화장실도 편히 혼자 못 간다 라는 말들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 저희 아기도 이제 15개월이 되었는데 저 또한 화장실 갈 때 아기를 안고 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하지만 이는 엄마가 조금 힘들 수는 있지만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아기가 정상적으로 발달을 하고 있구나, 주 양육자인 나와 열심히 안정애착 형성을 하고 있구나 라고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개인차는 있지만 아이가 한국 나이로 5살, 6살이 되었는데도 분리불안 증상이 계속된다면 문제가 되는 행동으로 의심해보고 적절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단 어린이집 초기 적응이라든지 동생이 태어났다든지 이렇게 양육자와 어쩔 수 없이 떨어져 있어야 하는 그 시기가 조금 있었다든지 이런 경우는 제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아이와 나는 어떤 애착 유형일까요? 자, 애착은 4가지 유형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나와 내 아이는 어떤 애착 유형인지 진단해보세요. 자, 첫 번째는 안정애착. 양육자의 부재에 눈물을 보일 수 있지만 제외했을 때 금방 진정되고 양육자가 돌아온 것에 대해 안정감, 행복함을 보입니다. 두 번째는 불안정 회피애착. 양육자의 부재에 대해 눈물을 보이지 않고 양육자가 돌아왔을 때에도 무시하거나 회피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 유형의 아이들은 양육자보다는 장난감이나 타인을 통해 위안을 얻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불안정 저항애착. 양육자의 부재 후에 제외했을 때 울음을 터뜨리고 양육자가 안아주더라도 울음을 그치기가 힘듭니다. 양육자의 부재에 대해 매우 화가 나 있고 이런 감정에 압도되어 쉽게 달래지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물건을 집어던진다든지 엄마를 때리는 등 공격성을 보이는 유형에 해당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불안정 와해 혼돈형 애착. 양육자의 부재 후 돌아왔을 때 당황하거나 얼어붙음, 불필요한 행동, 몸을 긁는다든지 킁킁거린다든지 눈 깜빡
깜빡임 같은 틱 증상을 보이기도 하고 양육자에게 다가가지 못합니다. 아동학대를 당하는 아이, 알코올 의존증에 걸린 양육자, 조울증, 우울증, 기분장애 등 어려움이 있는 환경에서의 아이들이 이런 유형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안정 애착 형성이 되었을 때 아이들이 보이는 문제점, 문제행동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 대표적으로 분리불안 증상이 나타날 수 있겠죠. 아이가 5살이 넘었는데도 엄마와 주 양육자와 떨어지기 힘들어하며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이는 증상입니다. 그리고 정서불안 증상을 보일 수 있고 대체로 자존감이 낮은 모습을 보입니다. 또 사회성 발달 관련해서는 친구, 또래와 잘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놀이하는 것을 더 선호하는 경우입니다. 단 한국 나이로 5살까지는 아직 사회성 발달이 미숙한 단계이기 때문에 친구나 또래와 잘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놀이에 더 집중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영아기 사회성 발달 관련해서는 이 영상을 참고해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타인에 대한 불신. 이 타인에 대한 불신은 성인기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아기 때 주 양육자와 애착 형성하는 그 시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혹시 이런 분리불안으로 힘들어하는 아이들, 이 영상에서 또는 똑소리 나는 육아책에서 분리불안이 심한 아이, 요 파트를 참고해서 육아법이나 놀이법 좀 실천해보세요. 자, 그러면 불안정 애착 형성이 되는 원인을 우리가 좀 잘 알고 그 행동을 좀 조심해야겠죠. 그 원인으로 첫 번째는 아동 학대와 방임, 트라우마. 그리고 두 번째는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셔서 양육자가 계속해서 바뀌는 경우, 또 기관 경험이 너무 빠르거나 자주 옮겨 다니는 경우. 그럴 수 있지만 주 양육자, 애착 대상자는 꼭 엄마나 아빠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조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교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단 계속 바뀌어서 혼란을 주는 것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또 세 번째는 아기의 울음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것이 반복될 때, 또 아이가 8, 9개월이 지났을 때 엄마 까까 사러 갔다 올게 라고 말하고 오지 않는 경우, 또 말없이 아이가 한눈 파는 사이에 사라지는 행동,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경험 등 이런 양육자의 사소한 행동들이 불안정 애착 형성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동생이 생겼을 때 대체로 엄마가 자신을 대하는 태도나 환경이 달라져서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은 정말 조심하고 또 원인을 잘 파악하고 그에 맞게 대처를 할 수 있어야겠죠. 마지막으로 안정애착 형성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고 영상 마무리할게요. 첫 번째는 아이 울음에 민감하게 반응하자. 아이가 태어나서 어떤 메시지를 보낼 때 울음으로 표현을 하죠. 이때 아이의 신호에 대해 잘 반응해주고 또 수용해 주어야 합니다. 내가 울어도 도와주지 않는구나. 내가 아무리 신호를 보내도 아무도 받아주지 않는구나. 이런 걸 반복해서 느끼면 불안정, 회피 애착이 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스킨십을 많이 하자. 아직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아기에게 스킨십은 매우 중요한 감정 전달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사랑받고 있고 보호받고 있음을 느껴야 자존감도 높아질 수 있고 또 사랑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겠죠. 세 번째는 그렇다고 지나치게 집착하거나 집중하지 말자. 주 양육자가 오히려 아이에게 지나치게 집착하거나 의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 양육자의 불안감이나 의존성은 아이에게 전이될 수 있기 때문에 불안정 애착 형성이나 분리불안으로 갈 수 있어서 조심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은 부재시 미리 알려주자. 내가 가장 신뢰하고 있는 양육자가 말없이 사라진다거나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 것이 반복되면 아이는 그 후에 누구와도 신뢰관계를 형성해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잠깐 자리를 비우더라도 엄마 잠깐 뭐 하고 돌아올게 라고 꼭 이야기해주세요. 그리고 돌아와서는 잘 기다려줘서 고마워 하고 안정감을 느낄 수 있게 안아주세요. 그것이 반복되면 주 양육자와 헤어질 때 아이는 울음을 보이겠지만 엄마가 돌아온다고 했으니까 돌아올 거야 라는 믿음이 있어요. 하지만 아이가 잠깐 한눈 파는 사이에 사라지는 행동은 아이가 울지 않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편할 수는 있지만 아이에게 불안정 애착, 분리불안 이런 행동들을 강화시킬 수 있는 행동이라는 것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애착 형성 시기에는 너무 많은 양육자가 아이를 돌아가면서 봐주는 것도 혼란을 줄 수 있는 양육 환경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주 양육자가 아이를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혹시 지금까지 제대로 실천하지 못해서 아이가 불안한 모습을 보인다면 지금부터라도 이렇게 4가지는 꼭 기억하시고 실천해 보세요. 자, 이렇게 오늘은 너무너무 중요한 애착 형성 분리불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저도 그렇지만 사실 이 시기가 아이와 분리된 일상을 지내는 것이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참 엄마들, 주 양육자분들이 지치고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이가 안정적으로 애착 형성을 하고 이제 곧 어린이집에 갈 때까지만이라도 조금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때도 육아는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잠깐 집안일 할 수 있는 시간도 생기고 화장실도 편하게 갈 수 있고 또 나를 돌아보고 나에게 좀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기기 때문에 훨씬 좋아질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온전히 내 아이에게 집중하면서 안정적인 애착 형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영상도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 저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